이야기할 게 좀 많은 시장, 걱정도 많은 그런 시장이죠. 바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일주일 됐으니까 네. 12일에 만났었고, 네. 이제 오늘이 19일이잖아요. 딱 일주일 만에 이제 뵙는 건데, 12일에 시장 좀 반등하면서 만났었거든요. 그날 시장 얘기했었거든요. 오늘까지 하루도 오른 날이 없어요. 계속 빠졌고, 저도 마찬가지고,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 시름이 진짜 깊어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저 주변에서 계좌 보기가 싫다, 뭐 이런 분들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 진단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시장 대표님? 응? 뭐 극단적 차별화 K가 너무 심하죠. K. 네. 그리고 완전히 갈라지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동안 뭐 메타버스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갖고 계신 분은 뭐 지수 체감 지수는 뭐 거의 뭐 종합주가 지수는 한 2000 한 초반일 것 같아요. 2000 초반. 그리고 또 반대로 그냥 시스템 반도체나 IT 갖고 있는 분은 오히려 시장은 상대 비교로는 이거는 거의 뭐 탄탄하고. 3100 네. 정도 되는 것 같고 문제는 네. 저는 오늘 끝난 LG 에너지 엔솔. 솔루션. 네. 저는 요번만은 안 했습니다. 청약 안 하셨어요. 예, 가성비 없더라고요. 그냥 너무 에너지들 너무들 몰리면 그렇죠. 저는 먹을 거 없다 생각하고 오히려 오늘 실제적으로 LG화학을 다시 오히려. 가성비가 이제 LG화학이 또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네. 그 엔솔이 27일 상장돼 갖고 그렇죠. 따상이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 지금 가능성 없지 경쟁이니까 않지만. 또 네. 그 물량이 적은 거니까 충분히 하는데 문제는 3일에서 5일 만에 올렸다 꺾일 거라고 봅니다. 그때 저는 LG화 오르는 뭔가 다른 끌개가 하나 나오나 한번 보겠고. 네. 그래서 이번 시장에 하나의 그 뭐랄까요? 가진 이유가 있어요. 뭐 금리 변수, 이유가 너무 많죠. 뭐 여러 악재만. 나스닥 하락, 네. 거기에 따라 우리 시장은 뭐 또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조정하면서 다른 거는 뭐 끔찍하게 더 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카카오 삼형제 시리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또 바이오 시리즈 신라젠. 네. 뭐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도 작년도부터 강조해 드렸던 이 정권이 바뀌면 갑질하는 사람도 바뀔 테니까 그 작년 10월 11월을 기점으로 카카오나 이런 시장을 급등했던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네. 3월 달에 어떤 색깔의 정부가 나오는지 보면서 하자라는 전략을 롱숏 전략 거기서 피할 거 매매하지 네. 말 거와 매매할 걸 구분해 드렸다면 완전히 한 3, 4개월 지났는데 끔찍한 것 같아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17만 원에서 지금 뭐 팔자를 보게 되니까 8만 거의 뭐 원, 9만 원. 네. 반토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어떤 섹터를 갖고 있냐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전체로 뭐 이게 2,800이 붕괴한 게 이런 개념보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마시고 부분 그러니까 전체에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섹터가 그렇죠. 뭐 엄청 업황별로 많죠. 되고 네. 뭐 섹터에서 지금 딱 두 가지 살아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전장 네. 그리고 차량용 요쪽 섹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뭐라 그럴까 전멸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문제는. 너무 표현이 근데 마음이 아파요. 전멸.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수급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빼는 게 다른 걸 더 충격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는 안 뺄 것 같거든요. 이제 88,000원에서 이제 한 지지가 좀 될까요? 예, 75,000원. 그러니까 지금 파생 시장에서 그거 갖고 변동성으로 위클리 옵션 매매하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마무시하게 장난치고 있어요. 아. 오늘도
미국 시장 했는데 깨파락했다가 4포인트 땡겼다가 또 4포인트 죽였다가 또 다시 또 땡기면서 끝나는데 거기에 꼬리 변동성이 100에서 200이 그냥 콜에서 났다, 풋에서 났다, 콜에서 났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네. 그거는 매매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힘들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00원, 800원의 그런 현상이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언제쯤 이 꼬리 변동성을 운영하는 애들이 방향성 매매를 줄 건가가 관건이고 저는 이게 이제 엔솔 상장,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옵션 만기라고 엔솔하고 네. 이 두 가지 마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뭐 계속 하방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융 투자 매도한 게 매수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좀 바꾸는 연습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바꿨어요. 현물에서는 사고, 네. 선물에서는 때리고. 근데 이게 추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추세로 갈 수 있을지가 사실 중요한 그러니까 건데 반짝 뭐 27일 그런 거보다, 정도에 네. 한번 보시죠. 엔솔 상장되는 거 상장하면서. 보고. 그래서 이 고민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자료 하나 보여주세요. 예. 지금 11월 30일 날이 이 3,820입니다. 네. 종합주가 지수는 여기 거의 왔습니다. 음. 이때 선물은 366이에요. 지금은 요거보단 10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리고 33포인트 오르고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22포인트 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럴 때 저는 오른 거에 4등분, 떨어뜨린 게 4등분해서 중시값의 변화를 자꾸 봅니다. 그러면 오늘 그 그러니까 아침에 미국 시장 빠지니까 깨파락했다가 네. 377.4 정도, 381.5까지 4포인트를 급격하게 올라요. 끌어올려서.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위클리하면 아침에 풋이 더블 났어요. 네. 근데 더블 난 줄 알고 안 챙겼으면 이게 마이너스 휴지돼. 아. 그리고 콜이 반대로 급등을 해요. 근데 10시 반에 또 완전히 바뀝니까? 죽여버려요. 아. 상해 증시가 빠지니까. 그러면서 왔다 갔다만 해요. 방향성 매매. 변동성이 예. 방향성 없이. 예. 네. 이게 이제 방향으로 가줘야 돼요. 이게 이제 엔솔 상장 이후에 에너지, 롱숏의 흐름, 그 다음에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어디서 터닝할 거냐. 그럴 때 이 LG화학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LG화학이요. 예. LG화학을 굳이 바로미터로 보신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 간단히 얘기해서 사실 엔솔 상장으로 LG화학한테는 좀 악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은 최악은 껍데기 회사만 그러니까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 껍데기가 가야죠. 우리가 인식적으로 지금 이 바닥을 그렇게 껍데기로 취급하는 LG화학의 하단이 어딘가.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그 카카오 삼형제가 이 급락이 어디서 멈출 건가. 요게 이제 지수를 이렇게 발목을 잡는 부분이고 네. 가는 쪽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와 이런 그 구경제 대장주 제가 금년도장은 전차군단이라고 이제 불로 맞습니다. 질러버렸는데 네. 그게 부분만 될 것 같은데 네. 이 전차군단에서 아직까지 그 현대모비스는 22만에서 27만 원 갔다가 오른 거에 반 정도 조정하고 있거든요. 못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현대차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20만 원에서 최소한 20%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에너지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LG화학은 전에 한번 61만 원에서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77만 원. 네. 저는 72만 원과 75만 원 다 팔았는데 이게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 22선 갔다가 이게 65만 원을 지지하나 봤더니 오늘 붕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모가 끝났어요. 그렇죠. 직전 저점 여기 65만 원과 직전 저점에서 밑꼬리 달면서 쌍바닥 나올까요? 오늘 한번 5자를 보면서 깼다 갈까요? 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이제 이 지수가 어떤 단위고 시장에 어떤 흐름을 결정할 건가 그리고 이게 전장과 연결된 어떠한 에너지도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 예측이라기보다 네.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갭으로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라기보다는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바로미터. 있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간단해요. 네. 세 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세 번에. 예, 61만 65만 원에서 3분의 1. 61만 원 깨면 나머지 더 투입. 그러면서 요 한 달간의 그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구정 전후에서.
그런데 이게 5자 보면 저는 7자 다시 본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5만 원, 50만 원 만들었을 때 분명히 LG 그룹에서 엔솔과 LG화학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LG화학에 대한 또 거리가 나올 거라고 이벤트 드라이브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또 엔솔을 죽이고 네. LG화학을 올리는 또 롱숏도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체크해 볼 생각인데 이때쯤에 이제 제가 같이 뭘 보냐면 LG전자, LG전자. LG이노텍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G 회사. 그룹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4등분. 그리고 저점 대비 상승률 에너지. 이번에 28, 9% 올랐다가 지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 61만 원에서 만약에 그 쌍바닥 지지해주면 요번에 77만 원까지 갔는데 이 72만 원과 75만 원은 여러 번 그 대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보다 더 가는 건 LG전자하고 LG노텍이 요번 고점을 뚫고 가는 에너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야 그런 에너지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일단 거래대금 증가? 아니요. 에너지? 애플이 180불 뜰 때. 애플 역시 LG는 예. 애플. 그러니까 네. 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그 나스닥,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그쪽 관련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중심 종목들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나스닥 위치를 딱 보시면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밤에 급락을 했고요. 근데 네. 저는 이건 깨진 않을 것 같아요. 10월 4일. 근데 지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10년물 뭐 상승하고 있고 3월에 금리를 올리는데 25bp가 아니라 50bp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 예, 그거 제발 좀 빨리 좀 해라 그럽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예. 금리. 그러니까 제가 눈에 강조하는데 네. 매크로 분석에서 네. 톱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네.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포만 휩싸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싸울 것 같고 유가 급등하지 모든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럴 때 저는 내 돈 내산 전략으로 갑니다. 돈을 네. 집어넣어 봐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불안할 때는 양매수 실제 걸어갖고 시장의 심리보다 현장주의로 가거든요. 다 떨어진다는데 상방 나오면 그게 정답이고. 강조하시잖아요. 예. 걸어봐라 양쪽에. 예. 내 돈 네. 내산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공포에서 지금 위치 보면 네. 1월 10일 날은 딱 저점 찍고 그날 딱 땡겼어요. 네. 그죠? 근데 네. 15,000, 한 250, 300, 122선 걸리고 다시 또 직전 저점을 깨니까 모양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그럼 오늘이 빠졌다 해도 밑골이 달리면서 다시 돌리면 그러면 이것도 쌍바닥이다 하고 또 다시 또 시간을 버는 거겠죠. 이건 시간 버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금리 인상해야 돼요. 금리 인상 제발 좀 해라. 할 거고. 예, 뭐 0.25를 하든 네. 0.5를 하든 자는 권련은 저금리예요. 아, 예, 저금리. 그거 어쨌든. 미국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주식 갖고 저는 이 금리 갖고 이 0.5bp를 해도 미국 투자자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1년에 3년간 자산 가치를 어마무시하게 키운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 금리 갖고 뭔가 쇼티지 걸리고 뭘 팔아야 되고 뭐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그러니까 요새 미국 그 현지 보면요. 오히려 전업자 돈 벌었어. 안 해. 나 경제지 사회할래. 아니면 일자리 구해도 쉴래. 이런 층도 어마무시해요.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쪽은. 네. 이 미국의 3년간의 에너지가요. 네. 뭐라 그럴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금년 1년 내내 마이너스에서 굉장히 축소됐는데,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미국 투자자들 에너지를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어멍청나게 소비 에너지가 커질 수 있는 자산을 네.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갖고 그 사람들이 뭐 이게 뭐
뭔가 뭐 집을 팔아야 된다든지 뭐 주식 팔아야 되든지 뭐 문제가 된다는 이런 현상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문제의 어떠한 확산 속도나 이게 통제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딱 시장한테 물어본 방법을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이용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요? 애플 사보고 나스닥 테슬라 사봅니다. 조금이라도. 예. 아니, 소액이라도. 예. 네. 이 나스닥 급락할 때 사요. 네. 나스닥 급등할 때는 오히려 팔고. 그럴 때 요렇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저점이 요 10월 달 10월 4월입니다. 요게. 단기적인 네. 저점이었어요. 요 때가 네.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901이에요. 네. 10월 12일. 네. 그다음에 12월 20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이제 눌림목이고 이때 테슬라가 저점이에요. 880불. 네. 근데 이 12월 20일보다 더 빠졌잖아요. 테슬라. 요 100불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져 있죠. 애플도 어떤가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11월 22일이 고점이에요. 네. 그러면 요 맥점에 테슬라하고 애플은 어떤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11월 초에 1240불, 그 다음에 10월 초는 770불입니다. 770불에서 60% 올랐다가 지금 880불에서 지지해주고 1200불 갔다가 지금 꺾여 내려오는데 요번에 980불, 1100불, 지금 1000불을 안 깨더라고요. 어저께 미국 시장 빠져갖고 계속 지정단가로 깔아놔 봤어요. 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950에서 980은 계속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주면 이제 욕심 많네요. 1200불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한 1100불과 1200불은 그 사이는 언제든지 올 것 같은데 요걸 계속 팔면서 시장이 금리 인상할 때까지 얘가 어떻게 움직여. 애플도 마찬가지. 애플도 딱 보시면 10월 초 138불, 얘가 180불, 그리고 지금 쌍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목을 딱 보시면 나스닥 체감 지수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X축, Y축. X축은 나스닥으로 두고. 이게 전체예요. 네. 종합주가 지수. 네. 이게 부분이에요. 부분의 테슬라는 얘기가 달라요. 저점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종합주가 지수 넣으면 여기가 반도체 시스템이에요. 이게 저점이 높아지고 지수 빠져도 시장을 주도하니까 이 섹터에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나스닥이 요번에 중요한 맥점이 온 것 같아요. 네. 14,500과 14,200 사이. 전 네. 이거는 저점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공략은 테슬라하고 애플. 그리고 애플이 바닥쪽 할 때 우리는 LG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그거를 공략하는, 그리고 전장, 차량용 반도체. 네. 이게 애플이 테슬라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의 움직이는 섹터는 그쪽이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도 상대 속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테슬라하고 애플을 또 X축에 같이 놔봐요. 그러면 요거는 DB하이텍하고 LG노텍하고 같이 놓는 사고하고 비슷해요. 테슬라가 10월달 저점 대비 60% 갔습니다. 네. 여기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30%.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LG노텍이 10월 13일 날 저점이거든요. 네. 18만 원에서 39만. 119% 갈 동안 DB하이텍이 70% 갔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잘 갔지만. 예. 그래서 저는 네. 이제는 계속 LG노텍도 DB하이텍 집중. 그러면서 이쪽에 에너지가 1, 4분기는 계속 집중된다. 네. 그러니까 전체는 뭐 종합주가보다 종합주가지 빠질 때 이쪽 섹터에 집중하는 논리. 그래서 그러면 이 논리가 왜 나올까라는 하나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논리가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논리입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G-R은 네, 0보다 큰 네. 거. 여기서 꿈의 성장률은 X. 이제는 실적이 보이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예요.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 2번 해라. 아무래도 전체적인 네. 흐름은 네. 성장률보다는 꿈의 성장률 쪽은 이제는 좀 예, 이거는 흐름이 바뀐 것 이건 같다. 안 네, 돼요. 아닌 그리고 것 같다. 지금
그 위메이드나 다른 종목들이 초를 하도 쳐나갔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단이 보여줘야 되고 매출이 증가를 하거나, 실제로. 예. 네. 아주 딱 예를 들게요. 네. SM이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입니다. 디어유가 1조 5천억이에요. 아. 근데 매출이 SM은 5천억이 넘어요. 네. 디어유는 100억대도 안 돼요. 매출 몇백억이에요. 차이가 예.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 꿈의 성장률로 시가총액이 매출이 몇백억밖에 안 되는데 1조 5천억 똑같아요. 근데 둘 다 급락을 하고 있어요. 네. 사람은 논리 먹자면 SM 사겠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나오는 매출단이 거. 나오는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8만 원대 네. SM 하지 마라. 네. 이 오징어 설계 그때 분위기가 우리가 그때 흥분할 때 오히려 그때 끊고 나와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엔터도 요번에 이제 그 이 3월 달 사이에는 네. 이제 뭐 상장 폐지될 거 다 정리하고 요번에 다 교통 정리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가면 저는 그러니까 언제쯤 우리가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이 간단히 얘기해서 위드 코로나 해갖고 이제는 여행도 잘 가고 그냥 감기로 취급하고 풍토병으로 취급하고 약간 요런 얘기 나와요. 미국이 4월 달 그러니까 이런 그럼 걸린 사람들은 알아서 걸려서 따로 저기 통제하고 그냥 옛날같이 자유롭게 사는 이제 그게 언제쯤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가 꼭 2년이 됐거든요, 지금. 언제쯤 될까? 정말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이제는 네. 먹는 감기약이라든지 전 세계에 이제 오미크론이 또 속도를 어마무시하게 증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그래서 이거에 또 내돈내산 개념은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네. 뭐 이런 또 여행 관련주, 네.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을 네. 사놓고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담가 놓고 이게 떨어지나 올라가나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어요. 그나마 카지노주가 조금씩 이제 뭔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화끈한 부분은 안 내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지금 제일 잘 간 거. 네. 코리아 서킷 더블, 10세미대 더블, DBI 텍 70%. 네. 이쪽은 여러분들 딴 거 그것만 압축해서 갖고 계시면은 네. 지금 무슨 조종이냐? 어. 조종이냐?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온도 차가 급감한다니. 이게 K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바뀌었어요.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게임 엔터 이 테마 주도는 급락을 하고 네. 시스템 반도체하고 차량 반도체 이게 주도해서 여기가 지금 그렇죠. 완전 여름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더 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 수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다음 바텀 매치를 받느냐 이게 저는 3월 선물 옵션 만기하고 겹쳐서 그때 나올 것 같아요. 3월 선물 옵션 만기. 예. 네. 그때쯤 되면 멀었네요. 예, 아직도 뭐 두세 달 정도? 네. 그럼 두세 달 동안까지는 계속 변동성 전략에 뭐 요번에 800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3050을 돌파해야 추세잖아. 그러면 2800, 3000 사이에서 중시가 2900 갖고 100포인트 뺐다, 올렸다, 왔다 갔다 네. 가는 장이 네. 그럴 때 털리는 거는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거. 이익의 성장률 안 나오는 거. 실적이 안 나오는 매출의 것들. 성장률 네. 안 나오는 거. 네. 그런 거는 갖다 해서 대반도 줬다 빠지고 대반도 줬다 빠지면서 완전 끔찍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은 3월 달까지는 지수 올라가도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그럼 판이 어디로 바뀌었냐? 실적단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2번 해서 뭐 비용 증가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그거에 몇 배씩 증가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그런 분야를. 그게 IT예요. IT. 예. 이게 이제 확산이 자동차 쪽으로 간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차량용. 차량, 그러니까 부품 따는 갔어요. 아하. 뭐 차량,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자율자동차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건 갔는데 네. 문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중심이 가야 돼요. 아직 이런 것들이 못 가고 있잖아요. 애매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SK니스 에너지 정도는 나와야 돼요. 네. 30-40%. 네. SK 하이닉스도 시원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9만 원에서 그래도, 40% 올랐으니까 네. 이제 12만 원과 13만 원에서 그냥 갇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끔찍한 거예요. 갇혀 있게 만들고 다른 거를 박살을 내버리니까 거래대금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장은 저는 이미 전차군단으로 압축된 게 3개월. 그리고 다른 것까지 이제 바닥이 어딥니까라는 건 이제는 지금 카카오라든지 그 카카오 삼형제, 셀트리온 네, 삼형제, 네. 그리고 우리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 뭐 또 건설주에서는 현대건설 네. 이런 것들 갖고 판단해서 근데 저는 이게 다 합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키드 매매가 지금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네이키드 매매, 순매매는 IT 외에는 안 보여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추세 매매하는 것도 IT, 삼성전자 이런 거지 다른 것들은 다 매수했으면 선물 매도 치고 뭐 이렇게 합성을 시켜갖고 조절하지 추세적 매수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보면은 물론 지금 뭐 금리 인상 미국에서 25bp보다 좀 더 50bp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국채 금리도 올라간다. 여러 가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블랙홀처럼 모든 자금을 다 빨아들인다. 여러 가지 사실 시장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섹터라든지 종목별로도 또 세부적으로 악재들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전체 투심이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숏이에요. 신라젠. 그것도 뭐 근데 그거는 전 개인적 네. 편견은 네. 이번에 상패를 거렸지만 코스닥고 상장 거기에서는 물론 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죠. 최종적으로. 한 1년 이후에 시킬 거예요. 음. 근데 분위기는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 바이오는 몰아서 설상가상이에요. 맞습니다. 매드팩터 뭐 또 이러한 악재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그래 그러니까 털릴 사람 털리면서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이제 악재에 둔감하다 그럴까요? 이 각도가 이제는 이런 각도가 아니라 옆으로 눕는 각도. 근데 사실 작년 내내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 내심 연초에 있었는데 여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거 제가 하나 바라는 게 네. 이번에 이제 스마트 시티 라인에서 간단히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자율자동차 다음에 자율자동차 되려면 5G 인프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강조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원격 진료 로봇 헬스케어 여기에 중소형주는 지금 가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든지 임상 3상 이런 것들은 안 가는데 오히려 큰 것들, 뭐 임상, 큰 것, 3상 그런 이런 것들은 안 거보다 가는데 바이오 헬스케어나 스마트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서는 뭔가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간단히 얘기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그래서 이거는 정책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격기 이제 규제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메타버스에다 갖다 팔아서 메타버스 원격 진료 뭐 이런 개념이 뭐 예를 들어서 그 플랫폼 관련주 네. 중심으로 나오나 한번 볼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죠. 우리 전통 제약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초토화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은 예. 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갖기에는 좀 분위기가 그것도 3월달 네.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3월달. 지켜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3월까지는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하락하는 각도에 있는 종목은 대응할 수 없으면 자라. 그냥 한 3개월 주무세요. 여기서 뭘 대응해 그냥 평가성대로 냅두세요. 그냥 그 종목들이 방치형으로 오히려 가세요. 그 코스피 인덱스에 들어가 있으면. 왜냐면 그걸 근데 내가 좀 매매를 좀 감각적으로 하면 여기서 못 간 거 찾는 거예요. 전차군단에서. 이게 제가 그럴 때 이렇게 뿌려보거든요. 그래도 주도는 IT, 전차, 차량용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못 간 것들. 최근에 네. 그 LG이노텍보단 전 LG전자에 집중합니다.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네. 이게 이제 애플카, 전장사업, 이런 것들 연결고리인데, 그리고 삼성전기에 집중합니다.
삼성전기, MLCC, 예. 사막 콘덴서도 있지 않아요? 사막 콘덴서, 사막 다 갔죠. 다 그러니까 갔죠. 여기만 보이는 것만 몇 개 대표적인 거 이제 삼성전기 있고 사막 콘덴서, 그 다음에 또 코리아 서킷도 있고 대덕전자, 심태 이렇게 짝을 짓는 거죠. 네. 그럼 벌써 여기는 다 더블 영역이에요. LG 노태 저점은 다 10월 13일이에요. 네. 아주 묘해요. 그러네요. 예, 이게 저점의 군집 현상, 고점의 군집 현상. 10월 중순부터 메타버스나 그동안 주도했던 꿈의 성장률 같은 건 다 고점. 아, 그러면서 지금 숏이 급락을 하고 있고, 그때 저점이었던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축을 해서. 근데 삼성전자는 10% 단 올랐어요. 네. SK하이닉스는 40% 단 올랐어요. 더 강하죠. 예. 요거 차이도 왜 차이가 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저는 83,000원이나 85,000원을 1사분기 안에 전 본다에 배팅합니다. 그러면 요게 한 25%에서 30% 정도의 삼성전자 에너지가 나올 때 네. LG전자는 얼마 갈까? 삼성전기는 얼마 갈까? DB하이텍은 얼마 갈까? 요거를 이 삼성전자 1% 갈 때 3배에서 5배 변동성 에너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까 나스닥이 그 10월 달에서 여기까지 오를 때 10%일 때 6배 가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네. 애플은 3배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예. 지수 인덱스 대비. 그래서 지금 이 단에서 남아 있는 게 그 전장 부품이나 그 카메라 모듈이나 그 다음에 또 폴더폰 그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직도 그 120선 밑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으면서 거래를 증가시키는, 예를 들어서 단예로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네. KH바텍이라든지 DB하이텍 대신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SNS텍, 아직 밑에 단의 종목들이 아직도 으쌰가 안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3월 달에 삼성전자가 요번에 75,000원과 6,000원 바닥지고 다시 8만원 갈 때 그게 이제 키 맞추기로 갈 것 같고, 그거 갈 동안에 다른 거는 여전히 그냥 떨어지거나,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려면 15조가 넘어야 되거든요. 거래대금. 예. 근데 네. 지금 그런 장은 안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형성되려면, 뭔가 이 블랙록의 전략이나 뭔가 큰 그림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큰 그림 바뀌는 거는 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또 하나 기대됐던 거는, 요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중동 가서 이렇게, 그래서 중동의 봄에서 진짜 수주해갖고 건설 들어가고 막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이제 좀 거래가 다른데, 그렇죠. 요번에 나오는 데이터 보면 눈높이보다는 또 노이즈가 많아요. 아, 뭐 이집트에서 기대했는데 이것도 보면 두 가지 뉴스가 나와요. 단가 인하해서 성사 안 될 수도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대로템 현지 합작 공장하고 기술 이전하면서 좀 시간이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니까 요번에 뭐 사우디 가거나 요 이집트 가갖고 조단이 수주해 오면서 이제 조선주나 그 카타르에서는 조선, 네.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는 뭐 지금 얘기는 나와요. 스마트 시티 협조를 구했다. MOU. 근데 MOU 갖고는 이게 MOU는 네. 뭐 양해각서 그냥 체결이니까 종이에다 좀- 그냥 네, 사인해갖고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 좀 약하다. 네. 네. 간단히 얘기해서 아니면 말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계약을 쓰는 건 지금 LIG 넥스 천궁 네. 그거 하나 외에는 지금 근데 내일 이집트를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뭔가 또 하나 나와서 이게 수주 산업에 관련된 것들이 뭔가 나오면 이게 지수단을 방어해요. 그게 이제 현대로템, 현대건설이니 이런 것들. 지금 건설주도 요번에 그 광주 그 사태 때문에 맞습니다. 뭐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바이오하고 비슷하게 사람들 심리를 또 극대화되니까 완전히 또 굉장히 위축시키는. 네. 그러니까 요새 어떤 종목들이 유행하냐면 가랑비 어쩌듯 45도로 그냥 쭉 흘러내려요. 그냥 흘러내려요. 거래량도 증가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구자를 뭐냐면 매일 가서 반대 매매 당한다는 얘기예요. 매일 아침에 증권 영업맨들은 그런 종목 반대 매매 해갖고 그냥 정리하기 바쁘다는 얘기예요. 아, 너무 끔찍하다. 거래가 네. 또 없는 상태에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엔솔이 어떤 면에서는
가성비 업계 모든 에너지를 빨아먹는 블랙홀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네. 돈을 네. 100조 이거- 갈까 했는데 100조 가볍게 넘었어요. 청약금 그러니까 증거금이. 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시각도 한번 보세요. 네. 이 오징어 설계자한테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닌가? 아, 아니 그냥 한두 주, 두 주 발라고 그 내가 진짜 갖고 있는 것들 터져갖고 10% 20% 빠지는 건 체감질 수 없고 그 한 주 받아갖고 뭐 침값 번다고 아이고야 참 오히려 이 기업 분할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대주주나 제도한테 그냥 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거보다 그게 휩쓸려갖고 그냥 그 경쟁력 그거 한 주 받겠다고 뭐 어디가 좋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딱 보고 웬만하면 저도 무조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얼마나 이게 공모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거 뭐 일경 모은다 그래갖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LG화학이나 가성 그리고 첫날에 그냥 돈을 갖고 첫날에 한번 따라붙는 그런 실전 매매를 오히려 하겠다라는 게 엔솔 전략입니다. 아니 근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많이 하셨고 100조가 가볍게 넘었고 청약 증거금이 이거를 뭐 상장 첫째 날, 둘째 날 초기에 이제 상승 흐름과 동시에 좀 매도하겠다라는 전략도 많이들 세우시지만 이걸 장기로 좀 가지고 있어 볼까라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이 저는 부분은 어떤 신규 상장 종목은 까까오도 보시잖아요. 모든 그거는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단가 갖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반에 예. 하는 게 그들만의 리그로 또 그 공모 전에 또 지네들끼리 갖고 있는 단가들 아니면 그나마 LG에너지는 그나마 나는데 다른 코스닥 기업은 이 사모펀드나 투자조합들은 또 전환사채를 상장 전에 한 애들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의 단가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4만 원이에요. 네. 걔네도 몇천 원짜리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이거에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모주에 관련된 종목들 딱 보면 일주일 안에 팔아라 해요. 저는. 그리고 다시 또 봐라. 네.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도 고가 만들어 놓고 5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 해놔서 5만 원까지 지지해서 다시 10만 원. 다시 살 기회를.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낫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적은 수량 갖고 그거 잘 팔겠다고 오히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제가 3일에서 일주일에 파는 게 항상 통계적으로는 정답이더라고요. 네. 예. 3일에서 일주일 네. 내에는 어떤 거는 네. 하루에 끝나요. 아하. 하루가 고가예요. 네. 그러니까 딱 붙고 엔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선을 깨면 난 던진다라는 선을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 계속 추적해서 가는지 보시고 네. 따상되면 그 다음날 무조건 팝니다. 그 다음 날로. 예, 이거는 빌려다가 대차 매매 시킬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그때쯤에 LG화학 딱 보고 LG화학이 오히려 20% 게임 나오나 가성비. 아하.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는 5자 좀 보자.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따상을 가면 그 다음 날로 좀 매도 네, 전략이고 다음 날로 가성비 측면에서는 가성비가 LG화. LG화학을 아하. 공략하는 게 그 은행 이자 그 푼돈 집어넣어 갖고 경쟁력을 해서 그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가성비로 따지자면 이게 대표님 조금 묘한 게 27일이 상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설 연휴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게 또 매도가 어차피 연휴 전에 좀 나온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시장이 그러면 계속해서 좀 그때까지는 흘러내리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3월이요. 3월. 예, 저는 이게 딱 보니까 3월 그 우리 정권이 색깔이 확정되고 3월 동시만기 다 끝나고 그때쯤 되면 이제 블랙록 애들이 방향성 그때가 딱 보면 중국 정책공작 회의에서 뭔가 에너지가 나올 거고 성장률을 건드릴 거고 네. 그러니까 1, 2, 3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K의 극대화 가는 건 정말 잘 가고 예. 정말 기는 죽이는 종목들도 건 더 많고.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죽이는 것 중에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죽였다가 또 다시 그게 V자로 가는 타이밍을 3월에서 6월 봅니다. 1, 2, 3은 지금 가는 게 더 가요. 네. 그러니까 전차 군단 쪽에 전장, 카메라 모듈 이런 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나오는 것 같고 키 맞추기 게임 나올 것 같고 그나마 요번에 그냥 수주 관련된 기업들이 나오나 보고 안 나오면 이게 3월이에요. 안 나오면. 왜냐하면 또 SOC나 금년 2022년부터 이거는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뭐 도시화, 지하화, 도시 재생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단 시동을 거는 게 금년 3월 네.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저는 이 38년 경험에 꼭 네. 뭔가 큰 게임 나오기 전에 우리를 다 거덜내요. 빚 못 빼싸기. 버티게. 예. 네. 요번에 그 광주 그 이 사태도 하나의 그 징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그 그러면 사고가요? 이제 건설 건자재 이런 네. 것들 그 다 끔찍하게 털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날품으로 그냥 짓는 거는 없고 또 조산 더 하게 되라고 또 제법을 해서 뭔가 그럼 다음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제품에 대한 어떠한 질적인 부분은 좀 그러니까 더 좋아지고 뭐 더 신뢰가 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전환의 하나의 그 국면 전환의 하나의 그 사회적 그 징후 아닌가? 이건 기업하고도 접근해도 또 비슷한 제가 그룹 거버넌스 할 때 꼭 그 크게 먹었던 경험이 우리 그 그룹 그 총수들이 네. 감옥 가실 때 음흠. 무슨 사태로 해서 감옥 가갖고 TV 네. 9시에 뉴스 나오고 그럼 주가 그냥 박살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진그룹도 한번 보세요. 한진칼에서 막 다 해갖고 난리치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CEO 리스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CEO 네. 리스크 해갖고 다 거덜내서 네. 할 때 그때쯤 딱 보면 완전히 주가가 거덜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리고 인기도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고도 하지도 그렇죠. 않고. 근데 그런 거 사놓고 딱 빠르면 1년에서 3년 지나면 제가 가장 크게 수익 냈던 게 이제 정모 회장님 감옥 가셨을 때.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님 그 SK 글로벌 사태로 해갖고 감옥 가셨을 때. 이게 사실 기업이란 것도 고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감과 비호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고 어쨌든 비호 쪽으로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게 좀 회복되는데 꽤 걸리는데 주식 측면에서는 그때 오히려 묻어두면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라는 게 네. 뭡니까? 우리가 도덕성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예. 돈, 그러니까 네. 그런 뭐 네.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요새 무슨 그런 ESG 게임인데 제가 이 주식시장은 제가 38년 이게 머니 게임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의 비대칭성이고 정보에. 예. 네. 여러분들 제가 까까오라든지 이런 것들 왜 하지 마라는 건 여러분들보다 지금 요새 까까오에 그 검찰 고소 나오고 막 이런 조사 김범수 들어 의장. 예. 네. 이런 것도 작년 10월 11월에 판단하셨어야 돼요. 네. 이 바닥 선수들은 이제 그런 게 준비될 거다, 뭐 할 거다 다 해서 벌써 리스크 관리하자, 엑스트 하자. 이런 거를 제가 넌지시 이 방송 통해 갖고 사람이 바뀌면 또 거기에 갑질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가장 최대 악재는 현 정부에서 가장 에너지가 주가 담보가 커진 기업들 오히려 잘 나간. 예, 네. 그 기업들의 완전히 엑스트가 나오는데 엑스트 방법은 담보를 올려갖고 딴 거 인수하거나 무상증자 때리거나 뭐 건물을 사시거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것저것 사 모으거나 네. 이렇게 합니다라고까지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그게 네. 다 노출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는 까까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노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 정도 되면 다른 호흡 들어올 거예요. 다른 호흡. 예. 네. 그러면 이 문제가 됐던 그걸 하루에 회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까까오도 이제 또 뭐 모빌리티나 엔터를 분할해갖고 가기 만만치 않을 거예요. 상장 이슈가 오래 있잖아요. 인선다도 모빌리티 이제, 엔터. 네. 예, 요번에는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제가 될지, 네, 불확실해졌죠. 지금 지은 업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실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까까오도 이제 실적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저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쪼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합쳐야죠. 오히려 그럼 합치는 방법은 뭔가 그 M&A 방법, 먹거리 M&A 방법. 근데 사실 쪼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그 금방 그렇게 또 합치는 이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SK 사례를 공부하시면 얼굴 싹 바꿔갖고 신나게 쪼갰다가 언제는 이거 합쳤냐? 절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SK하고 SKCNC. 그냥 한 1년 지나니까 눈그레터 싹. 그러니까 과거에 거버넌스에 쪼개고 합치고 그 스타디를 해보시면 네. 그냥 제가 그러니까 저런만 보는 거예요. 공시해갖고 공시 유효 시기. 아. 예, 말 바꿔도 되는 시기가 얼마냐. 그냥 그것만 보시면 여기서 저는 대주주만 이렇게 하겠으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꼭 그 파워로장이 우리 뒤통수 때리는 걸 잘하시듯이 이 대주주들도 과거 이렇게 데이터를 말하는 거 보면 말로는 또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뭐 정권에 바뀌었다 아니면 제도가 바뀌었다 네네. 뭐 아니면 법률이 바뀌었다. 어쨌든 이유야 사실 찾으면 붙이면. 네. 그래서 깎아오고 바닥 짓는 거는 저는 거기다 새로운 또 펄을 주면서 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좀 어쨌든 시나리오고 좀 시간이 긴 걸리는 얘기죠. 그치 긴 그러니까 얘기고. 지금 깎아서 갖고 수익 내려면 하반기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전략이에요. 이거 뭐 1, 2개월 전략 아닙니다. 네. 1, 2개월 전략이면 대반등 줄 때 11만 원, 12만 원 끊고 나와라요. 그리고 8만 원은 지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지 이걸 추세로 갖고 갑니다라는 건 한 금년 한 찬바람 불 때 10월 정도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뭔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예, 다른 얘기 할 거라고. 예. 카카오가 왜 빠졌고 뭐 저 대주주 팔아 용 이게 다른 얘기로 딱 돌릴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쯤 되면 뭐 3,100간이 3,200간이 이제 시장이 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뭔가 다른 큰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요 1, 2, 3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1월이 작년 1월이 아니랬잖아요, 대표님,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요. 2022년 1월은 이거를 제가 역학으로 음양의 이치 같아요. 역학까지 가요. 아니 작년 1월은 최고의 어. 현대 모비스 40만 원, 삼성전자 96,000원. 완전히 지금 완전히 반대 세상 아닙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 갈 때도 삼성전자가 96,000원이었던 거 보면 삼성전자도 좀 어지간히 갇혀 있다. 참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뚫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요번에 상속세 문제하고 네. 그 세 가지 M&A 시나리오가 그 여러분들은 그냥 신문에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또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방송으로 못 해드리겠는데 통신 쪽하고 파운더리 쪽하고 이런 쪽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뭔가 그 넌지시 그 미국 가셔갖고 CS에서 M&A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다 톡 던졌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게 3월에서 6월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순서부터 나오냐가 또 하나의 관건인데 네. 이거 그 이정 부회장 입장에서는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도 들어와야 될 네, 거고 네. 또 정부 차원의 새로운 정부에서 나 좀 법률 리스크에서 풀어줘 좀 해봐 좀. 그래야 기업 뭐 이런 것들. 네. 왜냐하면 그게 삼바예요. 어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그 분식회계 삼성 바이오패스 이 법률 문제 리스크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한 삼성전자의 에너지는 갇혔어요. 그러면 요번 3월에서 6월 코스는 그거 푸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 안 풀리면 못 갑니까? 그러면 저라도 이재용부에 이제 붙자 늦게 뛰면서 뭔가 리스크 관리하죠. 거기서 뭐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뭐 정부에서 투자하라면 딴지 걸고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말방구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속도 좀 내려면 붙자를 확실히 뛰면서 나의 신경영의 이 법률 리스크에서 벗어나야겠죠. 그게 이제 신호탄이 M&A,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M&A 한다는 거는요. 네. 굉장히 리스크 기업가 입장에서는 승부입니다. 그렇겠죠. 이번에 미국에 몇십조 투자한 것도 네. 여러분들 이거 잘 되리란 보장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미국의 현지에다가 투자를 하신 거라고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떤 면에서 중국과 미국의 두 가지 공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대판 싸우는 두 강대국에 투자를 하신 거라고요. 네. 여기서 시너지 효과 나느냐, 완전히 이 새우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냐는 정치 역학적 상황이 앞으로 2022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서로들 때려잡으려고 그래갖고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해서 그냥 갖다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냥 호구같이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스무드하게 잘 풀어나가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거라고요. 네. 적극적으로 M&A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왜 하냐면 삼성전자는 그래서 요번에 68,000원 10월 13일이니까 85,000원을 상반기 벽으로 봐요. 그리고 이거 85,000원에서 10만 원 가려면 진짜 M&A라든지 그리고 얘만 가는 게 아니에요. LG전자가 15만 원 뚫어서 20만 원을 가는 시장이고 네. LG노텍은 이제 40만 벽 뚫고 가고 자동차가 가주면서 진짜 전차가 같이.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승부를 전차 군단 그 가능성에 전차 군단에 그리고 다음 정부는 그거를 풀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리고 삼성도 법률적 리스크를 요번에 털고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M&A 방법뿐만 또 하나 있고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담보 가치 높여갖고 갖다 여기서 세금을 한 번에 털어내는 방법이 네. 있고 이 방법을 어떤 논리로 쓸까?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중동 수주예요. 아하. 그래서 거기서 삼성물산이 수주해 오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해 오고 그러면 아주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구조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데 여기서 매출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걸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뭐 나스닥 상장 추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분할해 갖고 뭔가 그 삼성생명이 금융 지주 만든다든지 삼성생명이 있는 삼성전자 바이오로 이거를 또 블록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네. 시나리오들을 현실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싱크탱크들이 그 안을 갖다 줍니다. 근데 이 정부의 입장에는 다 보류. 야,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네. 내가 이거 일 저질렀다가 또 감옥 가면 어떡하냐? 그런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게 또 다음 정부의 그 대통령은 누가 되시냐에 따라 또 색깔이 또 다르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큰 선거, 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불확실성이 그 부분도 있고, 차기 정부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 결론을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 보지 좀 말자. 그래서 부분의 균형점 에너지. 이 시점에서는 예, 이 네, 시점에서는 부분만 보자. 부분만 보자. 그게 전차 부분만 군단이다. 보자. 예. 지금 3분 남았거든요. 3분 그래서 좀 완전히 키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 어떤 부분 볼까요? 오늘 50분 동안 얘기했던 걸.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 건자재 중에서는 뭔가 실적 단위 커버되는 것만인데 이것도 정책 관련주만 가요. 중저가 밑에. 그리고 중심은 LG그룹과 삼성그룹이 연계된 전장 사업인 것 같아요. 중심은. 예, 중심은. 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인 것 같아요. 파운더리. 그리고 이제 MLCC가 이제 뒤 따라오는 것 같고요. MLCC 최근에 잘 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뭐랄까 LG 이노텍 같은 에너지가 나오길 바라는 거죠. 네. 그래갖고 그거는 삼성전기 아까 잘 얘기했어요. 사막 컨덴서 갖고 이것도 똑같이 엑스조와 있고 삼성전기 사막 컨덴서 놓고 매일 선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속도 보면서 네. 거기에 3개월 동안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3월 되면 이제 모든 그러니까 정권은 어떤 색깔 그 다음에 그때쯤이면 이제 상해 증시 나스닥 뭔가 어떤 균형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뭐 한 번 이제 3월 달이든 뭔가 한 번 할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방향성 매매가 그때 나오지 않을까. 네. 내가 블랙록에 CIO 했지라도 그때 방향성 매매하고 지금은 얘네들이 하루 걸러 그러니까 지금 10포인트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이 10포인트라는 건 지수로 70에서 100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재밌는 게 1,000원에서 2,000원 갖고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흔들면요. 다른 것들이 우수수 그렇죠. 붕괴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하방 경직성 75,000원과 8만원 중심값 77,000원에서 2,0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할 때 네. 이걸 다른 걸 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털어낸 거를 싹 걷어갖고 하는 건 3월에서 6월 달. 이 작업을 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 2, 3은 지금 부분에서 중심의 우상향인 것들 중에 네. 아까
이걸 상대 속도 전략이라고 네. 하거든요. 상대같이 헤지펀드 전략에. 그래서 그쪽에서 집중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갈 거를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이 빠진 거. 네. 수소 쪽에서는 일진다야. 그다음에 현대건 이러면 이익금만 먼저 가요. 네. 판 거 이익금만. 그러다가 원금이 언제 가는 거는 3월 중순에 딱 보시죠. 3월 중순. 네. 그러면 금년 상반기는 다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시장에 변곡점이 지금 될 왜 것이다. 그렇게 설정하냐면 네. 아니 그냥 그 시스템 기계 군단위한 롱숏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해석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꾸 해석하시려고 그래. 네, 해석은 필요가 없다. 예, 기계적으로. 그냥 기계가 때리면 죽고 올리면 땡기고 그런 시장입니다. 마지막 3분 동안 정말 핵심을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자, 힘든 시장 전체보다 부분만 보면서 상대 속도 전략으로 지금 뭘 좀 꼬집어서 봐야 되는지 정리를 해 주셨어요. 힘든 시장 다음 시간에도 좀 대비 전략 함께 부탁드리겠고요.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